자, 그 다음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202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매입 관련 전자사용계산서 내역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 이제 작성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는 건데, 요게 이제 겸업사업자에 대한 건지 아니면은 그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은요,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작성을 하는 문제인 건 맞지만, 그게 이제 겸업사업자에 대해서 면세분에 대한 매입세 불공제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불공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을 판단을 해가,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입력 대상인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입력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선 명세서 제일 위쪽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했으면은, 자, 1기 확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4에서 6을 내줍니다. 자, 여기 하나하나 보고 이 불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나 안 맞나,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0일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재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원재료 공급가에 500만원과 부가세 50만원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입니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누락된 점이 발견되었다. 여기가 큰 핵심이 돼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누락된 점이 발견되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낚시를 걸어놨거든요. 한번 봅시다. 왜 여기 4월 10일자 거가 이제 왜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판단하냐면은,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누락된 점이 발견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 그 4가지의 기재사항이 존재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급하는 자의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자번호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예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그러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누락됐다고 발견되었죠. 그럼 요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 기재사항에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정리하면 요거는 필수적 기재사항에는 관련이 없다. 요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4월 10일자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 기재사항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누락된 점이 발견되어도 요거는 불공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공제 사유라고 하면은 1번란에 그 사유를 입력하게 되는데, 요거는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입력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 필수적 기재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니까 4월 10일자는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월 12일자 거입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 990cc 1500만원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어찌 보면은 cc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 요거는 과세가 맞아요. 과세가 맞는데 보면은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회사를 위해 쓴 게 아니고 지 개인적으로 쓰려고 이제 산 거죠. 아니면은 와이프 이렇게 이제 차를 한 대 이제 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법인 그 회사를 그러니까 위하여 구입한 게 아니고 지 개인적으로 이제 구입을 한 거니까 요거는 불공이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 4월 12일자 거는 오케이 입력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4월 20일자 거입니다.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접대용 물품 50만원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요거는 접대비잖아요. 태생부터 불공이니까 요거는 입력 대상인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자 5월 10일자 자 보도록 합시다. 공장용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 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로 지출하고 세무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요거는 토지에 대해서는요, 설명하자면 토지는 원래 이제 원칙상 면세 쪽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토지 자체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령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면세가 아닌 요거는 불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개정 과목도 토지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실수가 좀 나오는 부분도 확인하고요. 수수료 비용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요것도 역시 불공계산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월 29일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월 29일자. 자, 복리 후생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2022년 1기 확정 신고 기한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첫 번째는 과세가 되는 거는 맞아요. 과세되는 게 맞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누락이 된 거라 늦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연수치를 한 부분이긴 한데 지연수치를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불공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연수치 했다고 해서 불공이 되거나 사실 그러한 사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지만 그래서 요거에 뭐 기한 내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았다라고 해도 사실 요거는 우리의 불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뭐 기한 이제 뭐 넘어서 기한 외에 이제 수령받았다고 하면 요거는 당연히 불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5월 29일자에 대해서는 사실 기한 내에 수령을 받든 기한 외에 수령을 받든 사실 요거는 불공제 입력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월 29일자 거는 입력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4월 10일자 거는 자 1번은 뭐죠?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니까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불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남기는 거고, 그 다음에 4월 12일자 거는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불공제, 4월 20일자 거는 태생부터 절대 불공이니까 공제 불가능, 그 다음에 요거는 토지자본 지출 공제 불가능, 이렇게 세 가지 입력하는 거고, 사실 요거는 이제 뭐 복리후생비 자체가 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기한 내에 뭐 수치를 하였다 하든 뭐 기한 뭐 넘어서 수치했다고 하더라도 요건 사실 불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입력하는 것 자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뭐 넘어갔다고 해서 그래서 요거는 뭐 불공제에 입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기한 수치를 했다라고 해도 사실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4월 12일자 거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0만원으로 입력해주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CC는 과세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그 개인적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20일자 거는 접대비 쪽으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장용 토지 취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